안녕하세요, 제작자들입니다. 제작자들이에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왔고요. 유튜브를 하는데 가장 좋은 카메라는 무엇인지 보러 왔습니다. 보러 온 게 아니고 알려드리려고 다시 할 거예요. 유튜브를 하는데 가장 좋은 카메라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니스점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 근데 나는 좀 비용이 좀 내가 가진 비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추천 카메라.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내가 가진 휴대폰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난 카메라를 사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추천은 네, 소니 크롭바디 6000 라인업이 가장 가성비로는 완벽하다. 2,300이나 2,500 정도? 네. 네. 6000도 사실은 괜찮아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용도에 따라서. 네네. 금액이 조금 더 낮거든요. 6300보다도. 그래서 이제 내가 버짓 좀 더 작다? 그럼 6000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걸어다니면서 많이 촬영을 할 것 같다,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손떨방이 있는 알파 6500. 알파 6500을 추천드리고요. 이 알파 6000 라인 이미 써봤다, 혹은 난 좀 더 프로페셔널한 영상을 찍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카메라? 알파 7 S 라인으로. S 라인으로. 가시는 게 영상 전문으로 S 라인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작자들인데 저는 김 PD고요. 네, 저는 신PD입니다. 용박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어쨌든 김신용이고요. 이 친구는 성이 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저희 영상의 제작자들의 영상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약간 장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워낙 소니바라서 장비들이 전부 소니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니 장비들이 쫙 있죠. 그래서 소니 장비들을 저희가 많이 좀 구입을 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니 카메라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영상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유튜버들이 사용하기 좋은 이제 소니 카메라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좀 더 장점이 있다, 혹은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쓰시는 유튜브 장비가 어떤 게 있는가? 영상을 만드실 장비가 있는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제가요? 다요. 다요? 네. 신 PD. 저부터요. 일단은 이 제작자들에서 저의 모습을 제가 셀프로 담는다라고 한다면 저의 카메라를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그 자기소개 영상에서도 제가 이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고요. 바로 이거 내 거 맞죠? 제 카메라는 알파 630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크롭바디고요. 현재 렌즈는 자이츠 렌즈 167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용한 장비는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낭독버스커 채널에서는 이 6300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다양한 카메라들을 또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주력 기종이 알파 6300. 그렇죠. 용 감독님 먼저. 용 감독님 먼저. 그럴까요? 저는 알파 6500을 사용하고 있고요. 광고하는 것 같다. 세팅은 유명 유튜버 세팅은 유튜버인 용우수님 세팅 참고해서 했고요. 제가 맞춰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알려주셨다라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레이크. 위에 달린 거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조 배터리를 이게 뭐 뒤에도 써도 말하겠지만은 이 친구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좋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아주 그냥 녹아버려요. 배터리. 네, 여름에 녹는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축축 그냥 거시기 해버리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세팅을 해가지고 케이지 구입해서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는 이제 마이크 달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덕후 장비병의 1인자 김 PD님은 제가 짱입니다. 어떤 장비를 쓰시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는 요거
A7 S2, A7S Mark II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지금 여기 세로 그립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세로 그립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왜 다는 거예요? 세로로 찍으려고요. 아 그리고 또 장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2개가 더 추가로 들어가요. 추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배터리는 못 넣게 되고 여기에 배터리를 2개 넣게 돼서 배터리 타임이 2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무게는 좀 더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배터리에 신경 쓰면서 촬영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무게를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2개를 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게에는 크게 그게 없어서 요거 세로 그립을 대체로 장착을 하고 있고 렌즈는 1635 렌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브이로그용으로 제작자들 특히 제작자들 찍고 이제 브이로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많으셔서 세로로 찍는다가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으로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찍으실 때도 있고 이렇게 찍으실 때도 있죠.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찍으면 가로로 이렇게 나오겠죠. 네. 뭐 뒤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아마 네 보이네요.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상은 그렇게 찍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사진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셔터가 있어요. 셔터가 세로. 그래서 요대로 이렇게 그냥 들고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다가 세로로 찍고 싶으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세로로 나오는 거죠. 화면이. 전 너무 이거 보고 신기했어요. 몰랐거든요. 이런 게 있는 줄. 근데 그 뭐죠? 사진 작가들이 이제 뭐 사진 촬영하는 장면을 이제 어디 영상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더 달려 있고 뭐가 큰 거예요. 뚱뚱한 거여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별매로 살 수 있는 요 세로 그립을 붙여서 또 세로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세로 그립이더라고요. 니콘 D5인가? 하여튼 플래그십 모델 중에는 이게 그냥 달려서 나오는 모델도 있어요. 해체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냥 달려서. 완전 전문가의 모델이다 보니까 어차피 2개 다 달려 있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제 카메라는 알파 6300이고 500이고 제가 이제 A7S2를 사용하고 있고 이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죠. 요거는 A7R 처음 모델이에요. 지금 R3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R1 모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세로 그립 달려 있는 모델인데 이거는 저희 이제 촬영 나갔을 때 사진 찍는 용도로 많이 써요. 이제 이유는 좀 이따 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손떨방이라는 이제 손 흔들림 보정 기능이 없어서 그냥 찍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거든. 손에 들고 찍기는. 이건 사진 찍을 때 많이 쓰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이제 유튜버를 위한 카메라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이제 브이로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실내형, 실외형 이제 밖에 야외에서 찍는 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카메라 선택 폭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형, 실외형. 네, 실내형, 실외형. 네. 저는 이제 그 이동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개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뷰티 유튜버다. 그러면 브이로그 중에도 좀 이제 좀 고정해 놓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걸 찍는다든지 아니면 화장하는 걸 찍는다든지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구분을 했을 때 소니 카메라의 가장 큰 기준점은 뭐냐면 손떨방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손떨방이란? 손떨림 방지 기능이죠. 그렇죠. 예. 네. 그 손떨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사진 어쨌든 뭐 디카로든 뭐든 많이 찍어 보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찍다 보면 깜깜한 어두운 데서 찍으면은 이렇게 찍히는 그런 이제 흔들리는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제 그걸 손 떨리는 걸 기능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찍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손떨방이 없으면 손에 들고 찍었을 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떨방이 필요한 이유는 들고 다니면서 많이 찍으시는 분들
유튜버에게는 손떨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걸으면서 찍어 보시면은 알겠지만 그냥 카메라 손떨림 방지가 없는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 우와 내가 이렇게 흔들어 할 정도로 덜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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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근데 또 휴대폰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찍어보셨을 때 그 흔들림 방지 기능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을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카메라에 손떨림 방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막 뭐라 그러죠? 비포장도로 걷는 것처럼 막 덜컥덜컥 이렇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저희가 아마 예시 영상을 중간에 넣어드릴 것 같은데 이 걸어가면서 찍으면 이 손떨림을 본인이 보면서도 어지러울 정도로 어지럽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뷰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뷰티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큰 움직임이나 동작이나 이런 게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알파 6300이랑 6500이 있는데 6300은 방금 말했던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6500을 뷰티 유튜버 분들은 선택을 할 큰 이유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6300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나온 모델이 6500이거든요. 이게 많이 비슷하긴 한데 손떨림 방지 기능이 6500에 들어갔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둘 중에 차이를 말하자면 출고가가 한 3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6,300이랑 500이랑 중고가도 차이가 그 정도 나요.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실제로 이제 유튜버 분들이 사용하실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떨방 말고는 거의 없어요. 뭐 슬로우 모션 기능 뭐 조금 더 들어갔는데 거의 그냥 딱 손떨방 더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근데 굳이 30만 원, 40만 원 더 주고 이 카메라를 사야 되냐? 뷰티 유튜버나 이렇게 어쨌든 고정해 놓고 찍으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 그냥 6,300 정도면 그러니까 6,000 라인에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6,300이면 충분하다. 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시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고정형으로 유튜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뭐 그러면은 신 감독은 그 어떤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6,300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신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낭독이라는 컨텐츠를 하다 보면 고정된 샷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요거를 세팅할 때도 손떨림 방지가 굳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6,300을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에도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해주신 신 감독님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6,000 라인을 계속 비교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끝까지 얘기를 해보면 네. 용 감독도 6,500에 대한 얘기를 그럼 조금 더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저한테 있어서 최고의 유튜브 카메라는 6500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제일 뭐 아까 6300 얘기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손떨방이 있는 거. 저는 이제 손을 자주 떨어요. 뭐 흡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자주 떨어요. 되게 이상한데. 아니 저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6300을 잠깐 다뤄봤을 때 그러니까 움직임이 막 이런 느낌인데 6500은 그래도 요 정도 그쵸. 정도는 되는 느낌. 약간 물결 치는 느낌 정도 네, 잡을 수가 그런 있어요. 거 되고 나머지 뭐 기본적인 스펙 뭐 4K 촬영이나 1080 뭐 슬로우 패스트 다 되고 그리고 픽처 프로파일도 적용되고 하는 뭐 그런 아주 뭐 단점을 찾기가 사실은 있네요.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닿는 거 말고는 저한테는 크게 크리티컬한 거 없어가지고 야외에서 촬영하기도 좋고 실내에서 촬영하기도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이 딱 한 손에 들어오는 컴팩트함 요거까지 생각했을 때 6500은 좋은 카메라다. 지금 이 6500이 봤을 때 6300보다 커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리그라고 해서 이 겉에 뭔가를 더 붙일 수 있는 요런 거를 달았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데 사실 이거 떼놓고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한 4.4mm인가 정도 차이 나요. 네. 굉장히 가벼워요. 네. 또 장점이. 그 카메라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비싼 돈 주고 이제 장롱에 있다가 한 30년 후에 엄마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그거 옛날에 이래가지고 쓰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자주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를 찍으신다, 유튜브를 한다 하시면은
자기 스스로 찍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 이렇게 들고 찍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뭐 미니 상박기라든가 모노포드라든가 이런 걸 달아요. 그러면은 무게가 가벼운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팔 힘이 좀 세긴 합니다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좀 많이 막 다음날 알배기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마이크도 달고 뭐 배터리도 달고 이러면은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도 이제 6300이나 500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그 배터리를 끼워서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있죠.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거 그거 여기다 지금 아까 이제 용 감독 여기다 꼽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꼽아서 바로 연결하면 충전하면서 바로 촬영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찍어도 거의 배터리가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컴팩트함에 있어서 장점이 크진 않지만 뭐 이거는 뭐 그냥 느낌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 크롭 바디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프레임보다 촬영할 때 사람들이 덜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풀프레임은 뭐 렌즈도 큰 거 쓰고 워낙 이제 세로 그립도 끼고 이제 거대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촬영 왔어요? 하면서 뭐 맛집 블로거예요? 막 이러면서 자꾸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비교적 좀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해서 그냥 뭐 사진 찍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촬영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크롭바디에 그런 장점까지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알파 6000 라인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한다고 하면 내 버짓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가서 많이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는 6500을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선택하는 게 낫다. 그리고 뭐 뷰티 유튜버다 혹은 앉아서 나는 이야기하는 걸 많이 찍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6,500을 돈을 더 주고 살 필요는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면 팔 힘이 엄청 세가지고 나에겐 흔들림은 없다 아, 라는 분들은 6,300을 하는 게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야 팔 힘 엄청난 자신감이지 옴닉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또 하시고 그런 거죠. 뷰티 유튜버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단점이 없나요? 이 두 카메라엔 단점 같은 건 존재하지 않나요? 아까 이제 같이 설명드렸는데 배터리가 녹는다는 거 그거는 약간 단점일 수 있어요. 네. 이제 근데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리는데 소니의 모든 지금 이제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들은 가장 큰 단점이 4K로 촬영을 했을 때 30분밖에 촬영할 수 없다는 거. 한 번 셔터를 눌렀을 때 30분밖에 녹화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디 스케치 영상을 찍으러 갔어요. 그러면 30분을 그냥 냅다 드립다 켜놓고 찍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보통 여기 찍었다가 끄고 여기 찍었다 끄고 인터뷰 잠깐 하고 30분씩 길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찍으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외주 영상을 찍으면서도. 근데 이제 한 곳에 고정해 놓고 지금 이 카메라처럼 한 1시간 떠드는 걸 계속 찍어야 돼. 그러면은 이 카메라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뷰티 유튜버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껐다 그거는 켰다 하면 되지. 영상의 종류가 다른 거니까 사실 뭐 캠코더로 넘어가느냐 뭐 아니면 혹은 핸드폰을 대체하느냐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점은 단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야 니네 추천 듣고 샀는데 나는 1시간씩 찍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유튜버는 뭐 1시간 진짜 이상 분량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편집 없이. 그렇죠. 예를 들어 스트리밍을 한다. 이거는 아무 이거랑은 전혀 맞지 않는. 그렇죠. 예,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도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열되면 그냥 멈추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밍 하다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제 굳이 단점을 찾자면 그 정도의 단점이 있고 그러면 이제 유튜버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걸로 보면 크롭바디 카메라만 써야 되느냐? 그러면 유튜버들한테는 풀프레임 카메라는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풀프레임 카메라 유저신 김 PD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카메라는 커야 된다. 카메라만? 뭐든지 크면 좋죠. 차도 집도 카메라도 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A7S2라는 카메라예요. 근데 소니에서 나온 라인업 중에 이제 6000 라인업은 다
영상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능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뭐 아주 많이 확대해서 딱 자르면 6300이나 500이 이 카메라보다도 화질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는 이 알파 7이라는 라인업 중에 이제 풀프레임 바디거든요. 이 소니에서 나온. 근데 그 영상에 특화되어 있는 바디예요. 그래서 S는 센서 혹은 스피드를 의미하는 건데 이 풀프레임 바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노이즈의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한 30, 45배 정도 그 노이즈가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그 A7 S2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조도에서 난 촬영을 많이 해. 예를 들면은 나는 클럽 문화에 대한 유튜브를 찍을 거야 라고 하면 얘네는 들고 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런 데 가서 찍어도 조명을 따로 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조명을 딱 치는 순간 아까 이제 용 감독도 얘기했지만 찍히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가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그거 이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니 카메라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이게 세로 그립이 장착되어 있어서 커 보이지만 실제로 세로 그립 딱 빼보면 이게 다른 타사의 요 정도 그 4K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중에는 가장 작습니다. 그 중에 화질도 월등하게 동일 가격 대비했을 때는 화질도 월등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돈이 많다. 나한테 버짓이 아주 넉넉하다. 그리고 이제 아니 사실 여성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남자고 내가 팔힘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 7 S2를 사시면 내가 어떤 장면도 놓치지 않고 찍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다. 그 약간은 풀프레임은 좀 더 프로를 위한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신뢰도가 있는 바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소니에서 나온 바디가 알파 9이라는 바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1초에 막 사진을 60장씩 찍어. 그러는 이유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놓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병우가 검찰 포토라인에 섰어. 근데 내가 막 찍었는데 예를 들면 사진이 까맣게 안 나왔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0장을 찍는 거야. 때려 찍는 거야. 그래서 괜찮은 사진을 건질 수 있게.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간 게 점점 더 프로 라인으로 가는 건데 풀프레임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조금 더 부합하는 이제 신뢰도가 조금 더 높은 바디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가장 괜찮은 거는 알파 7 S2가 영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유튜버한테 7 S2까지 필요하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이거 쓰다가 부족하면은 팔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좀 단계 차근차근 네네. 밟고 올라가자. 네, 굳이 저거를 그러니까 아주 저조도 촬영이 많지 않다면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져서 예를 들면 50% 이상이 저조도야가 아니면 저는 그냥 6000 라인도 충분히 유튜버로서는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동성 면에서도 보시면 지금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케이지 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훨씬 크죠. 네. 여기에 이제 마이크 달고 뭐 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확실히 풀프레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6000 라인 쪽이 유튜버들한테는 조금 더 어울리는 카메라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다룰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냐에 따라서 맞춰서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그렇죠. 네, 구매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입니다. 그게 가격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 2018년 2월 1일이거든요. 2018년 2월 1일 기준으로 약한 뭐 6,300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조금 더 주면은 살 수 있을 거고요. 6,500이 어느 정도? 한 30, 40 정도 될 거예요. 130, 1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 바디의 차이. 그리고 S2 같은 경우는 지금도 240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아주 많이 나고 거기 하나 더 있어요.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똑같은 렌즈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 가격 차이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풀프레임 바디들은 렌즈 가격도 크롭 바디 렌즈보다는 조금 더 조금 많이 더. 조금 많이 더 비싸다. 한 비싸다. 몇십만 원, 그러니까 렌즈 개당 몇십만 원은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소니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니까 소니 바야 난 소니 바 소니 되게 좋아라고 하면 이제 캐논이나 니콘 사용하시는 분들이 까면 절대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 뭐였냐면 렌즈가 너무 없다였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소니가 렌즈를 엄청 많이 내가지고 네네. 특히 영상하는 수준에서는 사진은 좀 달라요. 근데 영상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한 거 비싼 거 해서 다 라인업이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다. 저는 소니 카메라를 유튜버들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에게 가장 좋은 카메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피처링 소니.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정말 사랑하고요. 나 이런 거 너무 하고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작자들이었습니다. 안녕.